자, 봐봐. 로그 파트는 일단 너희들 개념 노트 먼저 피시고요.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할 거고, 봐봐. 로그 파트는 일단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니네가 선행으로 문제를 풀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없거든.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막 개념을 할 필요도 없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단 말이지. 없으면 죽게 다시. 봐봐. 자, 일단 이런 내용들부터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자고. 집중해. 그만 집중해. 자, 로그라는 게 말이야. 뭐랑 왔다리 갔다리 한다. 지수랑 로그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로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을 로그로 풀 수도 있고, 로그로 증명을 못하는 것들을 지수로 증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범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한단 말이지. 얘네 둘이 그냥 따로따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봐봐. 어쨌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자. A의 X승을 A의 X승을 B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로그로 가져가게 되면 양변을 어떻게 하게 될까? 불러보자. X는 뭐가 돼? 로그에 A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지? 괜찮아. 봐봐. 그 중에 얘네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이 조건을 뭐라고 불러? 밑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얘 조건을 뭐라고 불러? 진수 조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그지? 자, 밑조건은 몇 개야? 이것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고. 이게 이런 개념들은 그냥 띡 누르면 띡 나와야 돼. 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밑이 똑같은 이름을 썼잖아. 여기서도 밑 이렇게 이름을 썼잖아. 그래서 밑조건은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밑조건 두 개, 1하고 2하고 이렇게 있고, 진수 조건 한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 좀 먼저 한번 불러볼래? 얘 시작. 밑조건. 오케이. A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밑조건 하나 더.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진수 조건? B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밑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왜 만들어진 게 된 건데? 아니,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항상? 아니잖아. 상관없잖아. 근데 이 조건들을 왜 주어졌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수랑 로그를 계속 너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봐봐. 왜 여기서 양수란 조건이 붙는 거냐면, 여기 생각을 잘해봐라 얘들아. 지수에서 밑이 지지난 시간에 우리 진행했었던 부분이야. 봐봐. 밑이 0보다 작아 음수야. 그럼 뭐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영상 안 봤니? 이거 꼭 봐야 돼. 이 내용들이 되게 간단해 보이고 되게 단순해 보이고 문제는 그냥 풀 수 있거든? 근데 애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질 않아. 얘네들 꼭 봐야 돼. 다시 봐. 맞지? 영상 꼭 봐야 돼. 문제들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다 풀을 수 있거든. 얘네들이 숙제 다 외울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아니었단 말이야. 지수. 로그 파트도 마찬가지야. 근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느냐 안 푸느냐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막 풀이 과정 쫙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서 처음으로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 왜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계속 가볼게. 봐봐. 자, 그러면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왜 있는 거냐면, 사실 로그에서 쓴 게 아니라 밑조건이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수 조건에서 보게 된다면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야. 0보다 작으면 음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자유자재로, 고등 과정에서는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걸 자유자재로 여기서 쓴 거를 그대로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의 범위를 그대로 공유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여긴 A가 0보다 커야지만 진수 조건, 지수 법칙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시고, 자, A는 왜 1이 아니어야 될까? 마찬가지야. 지수를 생각하게 되면 A가 1이 됐어. 그럼 X값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잖아. 그치? 어떤 수를 집어넣건 간에 무조건 몇이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얘는 조건은 왜 들어가게 됐을까 그럼? 똑같지? 지수값 자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다 양수를 넣건 음수를 넣건 전체 결과값은 0보다 큰 수가 나오기를 우리가 얘기를 해놨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로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치역에 대한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얘네를 말만 좀 바꿔서 나오는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로그가 의미를 갖기 위한 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거든. 그것들이 전부 다 미조건이랑 진수조건을 의미를 한다는 거.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꼬라지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교재 한번 펴보세요. 맨 처음에 로그에 정의 나와 있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버리면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알겠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야.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 정도는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로그에서 증명을 우리가 전부 다 진행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자, 몇 가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전부 다 알 건 아니야. 여기 봐봐.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뭐 똑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 많이 썼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봐봐. 로그에 a의 x라고 돼 있고 플러스 로그에 a의 b라고 돼 있으면, a의 y라고 돼 있으면 이거 꼬라지 뭐 나와? 로그에 a의 x, y 이렇게 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 뭘로 증명을 해야 돼? 지수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 봐봐. 문제를 푸는 게 더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개념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추를 주는 건 뭐냐면 당연히 개념이야. 공식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을 공식을 쓰는 게 의미가 있다란 말이야. 얘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맞아. 지수로 증명하는 게 맞거든? 아까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잖아. 지수랑 로그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계산이 막 좀 어려운데 이걸로 바꾸면 계산이 쉬운 경우가 있고, 얘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얘로 사용해서 증명하는 경우 있고 아주 많단 말이야. 이거 살짝만 한번 진행해보자. 반대 아니에요? 뭐요? 뭐가 반대요? 저 곱하면은 안에서 플러스 된 거 아닌가? 아니. 오케이, 계속. 좋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오케이. 계속. 얘는 어떻게 진행하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증명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에 넣어놨어요. 10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펴봤니? 봤어? 오케이. 자, 지명 얘를 사용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R을 뭐를 가지고 놨어요? 좀 불러주세요. R을 뭐라고 놨습니까? 로그에 AX1이라고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S 놨었나? S를 로그에 A에 뭐라고 놨니? X2라고 이렇게 놨니? Y로 놨어? 오케이. 그럼 Y1이라고 이렇게 한번 놓을까? 그냥 Y야, Y1이야? 그냥 Y. 얘는 X1인데? 얘도 X, 얘도 Y 이렇게 놨어. 자, 가보도록 할게. 봐봐. 그래서 얘를 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지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꼬라지 첫 번째 그럼 빈칸은 뭐가 되겠니? log A에, 그러니까 여기도 지수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고 여기도 지수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의 R승은 뭐가 되겠다? X가 되겠다. 다시 여기도 A의 S승은 뭐가 되겠다? Y가 되겠다. 이 정도 진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다시 이제 칠판 보면 되겠지? 이제 얘네들을 곱해버리면 얘네들을 곱한 거랑 어차피 똑같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수법칙이니까 이건 그냥 A에 R 플러스 S를 이렇게 취해버리게 되면 그럼 꼬라지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X랑 Y랑 곱한 값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건 나 지금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지수법칙을 그냥 사용을 했을 뿐이잖아. 그치? 그냥 지수법칙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다 내가 로그를 씌워도 성립해야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딱 때려버리게 된다면 여기도 로그를 딱 이렇게 때려버리게 된다면 왼쪽에 남는 건 뭐만 살아남아? R 플러스 S 이렇게만 살아남게 되겠지. 그럼 오른쪽은 살아남는 게 뭐야? 로그에 X 곱하기 Y라고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지. 근데 R이 뭐였었어? 로그의 AX였었지? 그리고 S가 뭐였어? 로그 A의 Y였었지? 그래서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아주 단순한 거 같은데 애들이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개념 자체를 지금 계속 까먹게 돼. 근데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증명은 뭐로 한다? 뭐를 이용해서 많이 한다?
지수를 이용해서 많이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한 걸 곱하기로 간다, 뭐 뺀 걸 나누기로 간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똑같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조금 더 진행해 볼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 밑변환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봐봐. 로그 A에 B라고 돼 있는 게 있으면은 로그에 A에 B라는 게 있으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진수랑 밑을 바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밑을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였었지. 자, 로그에 C의 A분의 로그에 C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로그에 B의 A라고 이렇게 진수랑 밑이랑 바꿔버리게 되면 전체의 역수라고 이렇게 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암기하지 말라고. 얘는 어떻게 유도하는 거야? 위에 거 한번 유도해봐. 자, 시작. 이면지나 연습장이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여기 2장씩 갖자, 2장씩. 자, 당친도요. 여기 2장씩 해서 여기다 빨리빨리 깔짝깔짝 거려보세요. 이 증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4장 다 가졌니? 2장 뒤에 안 주니? 오케이,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라고 막 20문제 던져주면 니네가 풀어. 근데 증명 3개, 4개 던져주면 니네가 증명을 못 해버려. 그게 문제인 거야. 증명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얘네들 증명 계속 가지고 놀아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 파트에서 증명이 어렵다, 증명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지수로 바꿔서 진행하면 돼. 자, 내가 가보도록 할게. 이 정도 시간 줬으면 기억 살리는 건 충분한 것 같았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형태 다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얘랑 얘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 그래서 주인공 자체를 우리가 새로운 문자 하나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 법칙을 그대로 이용을 해준 거지. 자, 똑같은 거야. 여기도 봐봐. 여기도 로그에 A의 B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로그에 A의 B 자체를 그래서 뭐로?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취해볼게. 그럼 로그를 우리가 지수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지수로 바로 바꿔줘 볼까? 시작. 자, A의 X승은 뭐가 나와? B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게 뭐냐면 새로운 밑을 놓고 싶은 거잖아. 밑을 뭐로 놓고 싶은 거야? C를 놓고 싶은 거니까 양변의 밑을 로그 C, 양변의 밑을 로그 C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 괜찮니? 괜찮지? 자, 그럼 여기 살아남는 건 뭐가 있을까? X 곱하기 로그의 C의 A라고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 로그의 C의 B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뭐로? 얘로 나눠버리면 성립할 거란 얘기야. 괜찮니? 됐지? 자, 계속.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얘기해야지. 얘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시원해. 다시. 딱 느낌 보면은 딱 있잖아. C가 오케이. C가 뭐야? B B를 집어넣게 되면 딱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얘들아,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야. 내가 여기 지금 10번, 11번, 12번에 전부 다 증명 문제를 넣어놨거든. 근데 니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야. 증명 문제 3개를 딱 봤었을 때 어차피 이거 기본 공식이잖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공식들이거든. 근데 얘네 증명 과정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 3문제를 너네한테 던져줬는데 니네가 이거를 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과정 자체를 완벽하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빈칸이 그냥 눈에 딱딱 보여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은 얘네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야, 개념 제일 중요한 거야, 개념이. 맞지? 지금 칠판에 있는 것들 내용 좀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제 사용 로그라는 걸 볼 건데, 그러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 교육 과정이고, 이제 전 교육 과정 때는 지표와 가수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나는 사실 수업할 때는 지표와 가수라고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왜냐면 지표 가수가 조금 더 큰 의미거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지표 가수는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도 얘네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 거야. 근데 뭐 용어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내비두고. 자, 봐봐. 여기에 대해서 나오게 된 원리를 좀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만약에 로그에 12가 있다고 치자. 자, 로그에 120이 있다고 치자. 괜찮아. 시원하게 풀어. 자, 보세요. 로그에 12,00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 한번 집중 잘해봐. 얘들아, 얘랑 얘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면 로그에 100이 있을 거야. 맞니? 그지? 얘랑 얘 사이에 분명히 로그에 1000이 있을 거야. 1200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 괜찮지? 자, 얘가 몇이야? 2지. 얘는 몇이야? 3. 그럼 그 다음 당연히 마찬가지로 로그에 1, 0, 0, 0,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몇이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이래서 나오게 된 거거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로그라는 게 말이야. 원래 천문학에서 발달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 근데 그걸 전부 다 쓰면은 막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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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한계치가 딱 다다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표기법을 조금 더 편하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지.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을 누구랑 누구로 보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를 한번 봐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봐봐. 여기를 한번 봐봐. 즉 진수의 자릿수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자릿수, 그리고 여기는 정수 부분, 이렇게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세 글자고 얘는 두 글자잖아. 그치? 그래서 정수 부분에다 1을 더하면 자릿수랑 똑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간편할 것 같아. 봐봐. 자, 얘는 지금 몇 자릿수야? 5자릿수지?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 4가 나왔단 말이지. 오케이? 자, 얘는 지금 4자릿수지. 그러니까 3이 나왔단 말이지. 그럼 잠깐만 얘들아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는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3.xxx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됐어?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어? 2.xx 나올 수 있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게 배경 자체가 여기야. 얘가 지표, 정수 부분. 얘가 가수, 소수 부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한 가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도 있어. 자, 로그에 a를 때려버렸더니 만약에 마이너스 2.34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얘들아, 이거는 지표 부분, 즉 정수 부분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 왜? 그러니까 아니 맞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표와 가수라는 건 말이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얘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갈까? 마이너스 2.34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쓰면 이거잖아. 봐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3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얘들아 봐봐. 그냥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얘가 마이너스 0.34 이렇게 나와도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얘가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라는 조건이 딱 들어가게 돼. 그럼 이제 지표와 가수 파트, 즉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어떤 형태로 잡아주냐면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1을 빼주고 여기를 1을 더해주는 형태, 즉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 몇이니? 6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반드시 이걸 조건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로그에 x를 이렇게 때려버린 값을 봤었을 때 얘가 n 플러스 알파 꼬라지가 나온단 말이지. n 플러스 알파. 근데 중요한 건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고 n은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 로그가 만들어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은 여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어 3의 30승은
몇 자릿수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봐보잔 말이지. 8 하지 마. 예? 8 하지 마. 8에 체중을 주지 마. 응. 너 지금 눈이 살짝 이렇게 감기려고 하고 있어. 오케이. 자, 봐봐. 3의 30승은 몇 자릿수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잠깐 봐봐, 얘들아. 야, 몇 자릿수인지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야? 진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로그를 취해서 걔의 정수 부분이 몇이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말이랑 어차피 똑같은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이론을 바탕으로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야, 전부 다. 네. 거기 바로 진행하면은 안 보일 것 같죠? 네, 계속 갑니다. 보세요. 오케이, 계속.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애들이 로그를 씌워서 가지고 뭐 풀어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는 뭐의 자릿수를 물어봤냐면 얘의 진수의 자릿수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걔네들을 구해봤더니 꼬라지가 딱딱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사이에 있는 수 나오니까 그럼 여기 정수 부분이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렇단 말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은 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자릿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정확한 원리가 이거야. 그럼 여기도 계속 가보도록 할게. 여기 한번 잘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그를 때리는 거야. 그냥 로그를 취하는 게 아니야. 진수의 자릿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양변에 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그 3은 알려주겠지. 로그 3 몇이니? 0.3010 맞니? 477인가? 0.477이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야 얘는 30 곱하기 로그의 3 이렇게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477에다가 30 곱해버리면 꼬라지 몇 나오니? 대충 하자 그냥. 정확한 게 뭐 대충 얘 몇 정도 나와? 14에서 15? 그래도 우리 정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나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괜찮아. 나는. 근데 너희는 쓰면 안 돼. 0.4772 곱하기 30은 오케이 14.316이래요. 보세요. 14.316 얘들아 지금 내가 뭘 구한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애들이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암기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릿수 구해 그럼 로그 딱 취하고 그냥 딱딱딱 해서 답 구하고 자릿수 이거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왜 그런지를 서술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 이유 자체가 이거야. 이거 서술형을 설명하라고 하면 애들 완전 골 때려. 설명 못해. 그냥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왜 취하는데? 얘의 원리에 의해서야.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진수의 자릿수라는 건 정수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란 말이야. 알겠니? 정수 부분이 2가 딱 떨어졌으면 로그 100, 정수 부분이 3이면 로그 1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점 몇이라는 건 얘랑 얘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자릿수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이 값을 구했더니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로그의 3의 30승의 값을 구했더니 14.316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수분이 14가 나왔으니까 얘는 그럼 몇 자릿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15 자릿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요즘 교육과정에선 이거보다 더 넘어간 것들이 많이 나오질 않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숫자를 이진법으로 했을 때는 몇 자릿수가 나오는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원리를 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얘들아 너네 교육과정에 원래 진법 자체가 사라졌었는데 어쨌건 배우긴 배웠지. 배우지도 않았니? 배우진 않았어? 근데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줬을 법한데 진법은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그러니까 니네 교육과정엔 사라졌어. 안 배우는 게 맞아. 근데 흔히들 좀 많이 알려주긴 하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에 도입이 딱 되게 돼서 예전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십진법이지. 우리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꾼 거야 살짝.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얘도 정확하게 보면 사용 로그 밑을 10으로 쓴 거잖아 전부 다 형태가. 그래서 얘를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밑을 만약에 2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냐? 그러면 로그의 4는 몇이야? 2지? 로그의 8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는 정수 부분이 2였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당신들 만약에 얘를 이진법을 했을 때 몇 자릿수인가라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얘 자체를 로그 2를 취해서 정수 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너희들도 이게 몇 자릿수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 손가락 10개라서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이거 로그 10을 취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풀진 않으셔도 돼요. 맞죠? 일단 여기 내용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그냥 표기법인데 이건 그냥 표기법만 살짝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래서 그냥 쓰는 방법이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쓰기는 써. 3바.66이라고도 이렇게 쓰기는 써.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원래 교육과정에 지표와 가수 파트에 있기는 있는 거라서 니네한테 지금 교과서에는 없어도 뭐 문제집에 학교 시험이나 그런 데는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래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알려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얘까지 그냥 내용을 정리는 해줄게. 3바.66이라고 나오면은 니네 쫄지 말고 그냥 바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정수 부분만 음수를 취한다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0.66이라고 쓰기 귀찮잖아. 그리고 얘를 그냥 숫자로 쓰면 이렇게 돼서 이 상태로만 보게 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 번에 우리가 볼 수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온 표기법이야. 그냥 표기법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는. 알겠지? 오케이. 자 이쪽부터 지웁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적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저거 3바.66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66이라는 걸 표기법만 간단하게 나타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자 다음. 자,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정수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들도 좀 있고 소수 부분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 근데 소수 부분 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도 내가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한번 잘 봐봐. 원래 교육과정상 너희들이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이런 걸 배워. 여기 봐봐. 자, 로그에 234 다시 로그에 2.34 다시 로그에 23.4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잔 말이야. 로그의 234를 보면은 대충 정확하게 가고 싶은데 로그의 234를 보게 되면은 대충 야 대충 갈게. 대충 보면은 2.3142 이렇게 보도록 할게. 이거 진짜 아니야. 사용로그표 찾지 마. 자, 봐봐. 어쨌건 234를 내가 2.3142라고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딱 얘기해줘야지. 왜 이래? 얘는 어떻게 될까? 2를 2를 빼면 되지. 오케이? 1 빼니까 꼬라지 뭐 나와? 1.3142.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와? 0.3142.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파트의 문제들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도 니네들이 잘 몰라. 그냥 드립다 문제만 있으니까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잔 말이야. 깊숙이 좀 알잔 말이야. 얘들아 봐봐. 얘네들은 뭐가 같니? 소수 부분이 같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잖아. 숫자 배열이 같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같게 된다? 소수 부분이 같게 된다.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란 말이야. 알겠어? 진수의 숫자 배열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자릿수만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를 한 거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 x값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다. 그럴 때 로그에 다시 x의 제곱 로그의 x의 제곱 이렇게 때린 거랑 그리고 로그에 x분의 1 이렇게 한 거랑 소수 부분이 같다. 인 값을 전부 다 구하여라. 이런 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됐었거든. 그냥 문제만 딱 하면은 니네들이 그냥 어떻게 풀었었는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답만 구하는데 급급했었잖아. 물론 얘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로그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의 x의 제곱 전체에다가 뭐를? 가우스를 이렇게 취해서도 나올 수가 있었지. 로그의 x분의 1 마이너스 로그의 x분의 1의 가우스를 이렇게 때려버린 값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어쨌건 위랑 아래랑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됐어? 어떤 걸 로그를 때려버리면 정수부분 플러스 소수부분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얘랑 얘랑 소수부분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로 줄 수가 있고 가우스를 때려버린 건 어쨌건 정수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원래 수에서 정수부분을 빼버리면 소수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로 하면 로그 x제곱의 소수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로그 x분의 1의 소수부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튼 간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말이야. 어떻게 풀었니? 이거 어떻게 풀어? n 플러스 알파를 풀었어? 아니면은 뺀 거는 정수다 이걸로 풀었어? 나눠서? 범위 나눠서? 이 x제곱 x 분리로 나누면 10의 거듭제곱. 어허, 오케이. 봐봐. 나오게 된 원리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소수부분이 같다. 그렇단 말은 소수부분이 같다. 그렇다면 숫자의 배열이 같다. 똑같은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얘네의 원리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주어진 이 범위 자체가 우리는 로그 x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로그 x를 때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꼬라지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어? 계속. 자, 그럼 원래 있었던 수에서 얘를 빼버리게 된다면 말이야. 로그의 x의 제곱에서 로그의 x분의 1을 이렇게 한번 빼볼게. 그러니까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돼.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럼 니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이란 말이야. 이게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거든? 근데 얘네들은 아예 그냥 하나로 정리가 돼 있어. 나오게 된 배경이 저거라서 말이야.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 일단 봐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얘가 바로 정수가 나와야 된다. 핵심이 이거거든. 계속 갈게요. 보세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쓰면 2로그 x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플러스 로그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괜찮아?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 그냥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자, 계속. 자, 그럼 3 곱하기 로그의 x라고 이렇게 취해버린 값은 얘가 바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얘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야. 로그 x에 대한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3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3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3보다는 크고 몇 보단 작다? 9보단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은 뭐뭐 나올 수 있겠니? 4, 5, 6, 7,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중에 내가 하나만 그냥 정리해 볼게. 봐봐. 그러면 3 로그 x라는 값이 만약에 4가 나왔단 말은 로그 x라는 값이 3분의 4가 나왔단 말은 x는 10의 3분의 4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얘의 답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의 3분의 4승, 10의 3분의 5승, 10의 3분의 6승, 10의 3분의 7승, 10의 3분의 8승 이렇게 총 5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가 이 상태가 얘가 기본 베이스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표와 가수 파트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마음대로 막 발전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이론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고 얘네들은 문제를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정리 빠르게 하세요. 시작. 얘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정리하세요. 자, 봐봐. 근데 그것도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단 말이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기억을 해야지 애들이 까먹진 않아요. 다 봐봐. 전부 다 원론적으로만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어. 처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져서 현대 수학에서 이걸 지금 문제로 애들이 만들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소수 몇 자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다. 이것도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단 말이야. 여기 봐봐. 그러니까 아까 위로 쭉 갔었잖아. 로그 x를 취한 게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3이 나왔다, 4가 나왔다. 그거에서 정수 부분 우리 갔었지.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봐봐. 여기는 로그의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로그의 100분의 1. 다시 로그의 1000분의 1 이렇게 한번 가볼 거란 말이야. 자, 얘는 지금 몇이니?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근데 다시 한번 써보면 얘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1
00, 01이니 01, 이거 맞지?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01이라고 쓸 수 있잖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숫자 내가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해볼게.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얘기해줘봐. 0. 67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네들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0.06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얘네들 사이에 있는 숫자 맞니? 맞아? 자, 그럼 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볼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0.006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괜찮아? 그럼 얘보다는 조금 크고 얘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라고,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냔 말이야. 자, 만들었어. 그럼 꼬라지 한번 봐보자. 얘랑 얘는 어떤 규칙이 있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규칙을 찾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얘랑 얘 둘 숫자의 사이에서는 어떤 연산이 이제 이루어질 거냐면 얘 숫자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커지다가 9를 넘어, 야, 설명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얘 숫자가 계속 커지다가 9를 넘어가게 돼서 1이 되게 되면 그럼 숫자가 뭐가 돼? 얘가 딱 된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에서 점점 커지게 될 때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 여기는 변하지 않아. 얘 숫자만 계속 1, 2, 3, 4, 5, 6, 7, 8, 9 하다가 10이 넘어가는 순간 위 숫자가 딱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얘를 조금 더 이해를 도와줄게. 봐봐. 얘도 마찬가지인 게 0.001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0.002, 3, 4, 5, 6, 7, 8, 9 하다가 1이 더 커지게 되면 얘가 딱 됐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위에도 얘는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걸 규칙을 뭐로 만들어 버렸냐면, 그러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정수 부분 자체가 1이고 정수 부분이 2고 정수 부분이 3이잖아. 그래서 그냥 규칙을 우리가 찾아낸 것뿐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진수가 말이야. 소수 세 줄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어. 그 말은 0.00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됐니? 걔네들은 그럼 소수 부분이 전부 다 0.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얘네들도 마이너스 2.6 이런 애들도 어쨌건 마이너스 3 플러스 0.4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거든.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3,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정수 부분은 구한 값 자체가 소수 몇 자리에서 0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걸 그냥 바로 구한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계속 이어가서 최고자리 숫자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의 백승 한번 볼 거거든. 자, 같이 진행할게. 봐봐. 그러니까 문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야, 1번 자릿수를 구하시오. 자, 2번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형태 한번 가볼게. 1번부터 먼저 봐보자. 자릿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되지. 뭐를 구하면 된다? 정수를 구하면 된다. 정수는 몇이냐? 1 더하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 되는 거고 빠르게 갈게. 봐봐. 그래서 로그의 3의 10승 진수의 자릿수를 구하는 게 원칙이니까 얘를 구해보게 된다면 10 곱하기 로그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럼 다시 여기가 0.477이니까 4.77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 몇 자릿수야? 몇 자릿수? 5자릿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계속 가도록 할게. 계속. 자, 그럼 최고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 최고자리 숫자는 어디 핵심이냐면 소수 부분의 핵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으로 범위를 무조건 나눌 건데 형태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반드시 여기에 간격이 1이 차이가 나야 돼. 이 숫자를 너희들이 찾는데 목적이 있어. 이걸 찾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잡는 거냐면 여기에 소수 부분 0.772라고 돼 있잖아. 이 부분의 핵심을 둬. 자, 0.772. 얘가 0. 몇보다는 크고 0. 몇보다는 작다. 1 차이가 나는, 즉 로그에 n보다는 크고 로그에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0.772가 이 범위를 찾는 첫 번째 목적이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로그의 5 같은 경우에는 뭐에서 뭐를 뺀 거니? 오케이. 그래서 0.699 0까지 써주면 더 좋고 어쨌건 0.699 나오잖아. 오케이? 이거보다 조금 클 거란 얘기야. 알겠냐? 0.772가. 근데 그 다음 숫자도 원래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로그 6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로그 6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0.2에다가 0.3을 더하면 되잖아. 오케이? 자, 얘는 0.3010에다가 0.4772를 더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니? 0.778 꼬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건 명확하게 알았냔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잘 봐봐. 자, 그럼 여기 로그에 5보다는 크고 다시 0.772가 다시 로그에 6보다는 작다라고 일단 나타내고요. 계속 갑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수는 그냥 얘가 아니라 거기다 4를 더한 숫자였었잖아. 그래서 4를 양변에 더할 거야. 그렇단 말은 4 더하기 로그에 5라고 쓸 수 있게 되겠고 얘보다는 크고 4.772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겠지? 얘보다는 크고 4 플러스 로그에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 얘는 로그로 그럼 같이 나타내게 되면은 이건 로그의 10의 4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괜찮아? 이거 로그의 10의 4승이라고 썼어. 그럼 두 개를 계산을 하면 로그에 5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얘 같은 경우도 로그에 6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이 4개가 있는 거잖아. 5, 0, 0, 0, 0. 얘는 6으로 시작해서 공이 4개가 있는 거잖아. 6, 0, 0, 0, 0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5, 0, 0, 0, 0 보다는 크고 6, 0, 0, 0, 0 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건 이 숫자는 최고자리 숫자가 몇이 나올 수밖에 없냐고.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최고자 숫자가 1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됐지?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사실은 로그 5, 로그 6, 그리고 로그 8, 로그 9는 우리가 구하기가 쉽잖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얘는 지금 최고자 숫자가 그럼 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5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좀 스킬 가지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최고자리 숫자 구하는 게 지금 너네 교과서에는 잘 없더라고. 한 교과서인 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쳐주고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잘 암기를 하고 원리가 뭔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지 다 알란 말이야. 오케이? 정리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작. 여기 내용 좀 살짝만 설명을 먼저 해줄게. 봐봐.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몇 문항이야? 30. 퀴들이 몇 분이야? 100. 자, 계속 학교 시험 몇 문항이야? 40. 대충 23문항 정도 되거든? 대충 20에서 25문항 정도 돼.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객관식이 18개, 뭐 주관식이 5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 다음 시간은 50분?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돼. 보통 50분 정도? 45분, 50분 이 정도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면 되거든. 평균치로 봤을 때 약간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봤었을 땐 4점 초반대 문제들, 그리고 이쪽으로 봤었을 때도 가장 어려운 문제 제외한 바로 그 전 난이도 애들, 이렇게 보면 난이도 거의 비슷하거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애들 난이도 보면 물론 학교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 근데 봐, 시간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한 문제당 3분씩 잡아먹잖아. 근데 여기는 산술적으로 보면 한 문제당 2분씩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등급 컷도 훨씬 더 여기가 더 안 좋게 나와. 심한 학교들 얘기했잖아. 40점대 나오기도 한다고. 그리고 막 어떤 적도 있었냐면 재작년에 중등고 학생 한 명 가르쳤는데, 중등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 명이 64점, 65점 그 정도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걔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 그러니까 시험지를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점수만 볼 수 없잖아. 시험지 분석을 했는데 얘 실력으로 지금 풀 수 있는 게 나머지 틀린 것 중에서 기껏 해봤자 한 문제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실력으로 지금 아무리 잘 봤어봤자 72점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쭉 봤더니 반에서 지난 시험 때 한 3등 정도 했던 애가 76점 나왔었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시험이 어렵게도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좀 느낌이 다른데 어떤 학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술형을 쓸 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공식을 교육과정에 있건 없건 다 써라. 답만 맞으면 맞았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교육과정을 넘어가는 건 그 어떤 것도 쓰지 말아라. 쓰는 순간 무조건 감점이다, 0점 처리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짱이거든. 진짜 개 짱짱맨이야.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5개념도 되게 많아. 학교 선생님들 수업할 때 선생님들 특히나 수업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F 합성 F의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X 나온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리다고 생각했어? 맞는 건 너무 뻔하나. 왜 틀린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2, 3, 4, 5로 이렇게 화살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잖아.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할 때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연구하진 않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자체에,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인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탄탄하게 해서 애들이 더 높은 성적을 맞게 하는 게 우리 사교육의 목적인 거고, 공교육의 목적은 아이들한테 균등한 수업을 해서 아이들 전체적인 성적을 향상을 시키는 게,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게 원래 맞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5개념도 좀 간혹가다 좀 있어. 학교에서 되게 많은 편이야. 특히나 있는 곳들이 몇 개 있거든. 기억, 니은, 디귿리을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참고치들 고르시오. 근데 범위를 주어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1대1 함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안 주고 나서 그냥 문제를 내버려. 그러니까 답이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짱짱맨인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착한 선생님들은 인정을 해. 그래서 착한 선생님들은 아 그래 뭐 이번에 13번 문제는 이건 잘못됐으니까 1번 5번 전부 다 정답 처리해준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한 문제만 새로 시험을 본다. 이거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도 되게 많았었어. 개포고도 특히나 그랬었고,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떡할까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근데 이거 재시험 본다는 게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는 인정이잖아. 어쨌건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라는 인정이잖아. 그래서 되게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데 요즘엔 좀 많이들 해.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다? 시험 다 끝나고 맨 다음 날이야. 그 다음날. 근데 전교생 대상으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데 한 문제만 더 봐. 근데 이것도 난이도가 막 어렵거나 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거랑 난이도를 거의 맞춰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봐. 그럼 애들은 하루 동안 열심히 그 한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다 맞추지 뭐. 그냥 다 맞다고 해주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 그래서 좀 학교 시험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문제, 14문제, 13문제 이렇게 총 나와. 그래가지고 총 30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기 문제들을 풀 때는 시간을 엄청 줄여야 돼. 문제 풀 때 진짜 완전 다다다다 풀어야 되거든. 막 여유 부리는 애들이 있어. 아씨 100분 1시간 40분이면 개꿀인데 60분 만에 풀고 40분 자야겠다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문제를 막 이렇게 막 여유롭게 풀다 보면은 4점짜리 들어가서 아예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4점짜리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분씩 나오잖아 산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애들은 이런 애들은 한 뭐 20초 이 정도에 빨리 풀고, 이런 애들도 막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다 풀어야 돼. 막 풀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킬러 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21번, 29번, 30번 이렇게 3문제거든? 근데 얘네 3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틀리라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 컷이 92로 뜨거나 88로 떠. 그래서 여기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으면 1등급. 그래서 둘 다 틀리면 2등급. 보통 이 정도로 갈리거든? 흔히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이 이 정도로 갈리게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시간을 활용하지를 못하잖아? 그럼 얘네들 문제는 보통 한 문제 푸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다 풀 수가 없어.
얘네 다 풀려면 40분 안에 나머지 문제들 전부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얘네 세 문제에 이제 60분 동안 올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딱 20분 정도만 남겨놔. 80분 안에 여기 문제를 다 끝내놓고 세 문제 남겨놓잖아. 얘 남긴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끝내놓고 20분을 얘네 셋 중에서 뭐를 내가 풀 수 있을지를 한번 싹 보고 한 문제만 딱 조져. 그래서 노가다성의 문제들을 많이 진행을 하지. 그리고 대부분 21번 선택 잘 안 하지. 21번까지 뭐니까?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21번은 내가 못 풀더라도 어쨌건 찍더라도 20%의 확률이 있어. 그래서 29번이나 30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편이야. 모의고사는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더 어려워. 학교 시험이 학교마다 좀 이제 성향이 좀 다른데 뭐 가장 특이한 학교들이 이제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웃지마. 아니 근데 요즘 이런 실수를 많이 하네. 한 번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아니 뭐야. 아 봐봐. 영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게 학교마다 성향이 다 달라. 근데 니네가 이걸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영동은 시험 문제가 한 29문제 정도 나와. 근데 문제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냐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넘겨.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 풀 수가 없어 아예. 100점짜리가 안 나와 그 학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어. 근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쉬워. 시험 문제 쉽고 문항수도 적어. 그 대신 서술형에서 감점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그러니까 뭐 하나 안 쓰면 감점이야. 그냥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딱 봤을 때 감점 기준을 딱 정해놨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본인이 수업 때 했던 멘트, 본인이 수업 때 이건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던 그것들을 안 쓰면 그냥 감점인 거야. 그래서 감점 기준이 명확해. 학생이 딱 맞았어. 시험이. 문제 맞았어. 그리고 풀이 과정 맞았어. 그치만 얘는 2점을 받기도 해. 5점짜리 문제를. 왜냐면 본인이 쓰라고 한 것들을 안 써서. 그러니까 되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냐면 좀 쉬운 문제들에서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버해야 돼. 10분 정도로 줄여야 돼. 지금 봐봐. 니네 계속 내가 이 쉬운 문제들을 왜 풀라고 얘기를 했겠어. 쉬운 문제는 애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맞잖아. 근데 애들이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문제를 봤을 때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똑같은 마음가짐에 똑같은 속도로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고등과정은 진짜 개발려버려. 알았냐? 속도 늘려라 얘들아. 맞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49번이랑 59번 45번이랑 49번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지표가수의 성질 이제 후반부 쪽으로 가게 되면 61번 이렇게 세 개 지금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45, 49, 61 앞에 한 문제씩 풀어라고 했던 건 속도 좀 보려고 지금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오늘 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얘네 빨리 풀고요. 그리고 얘네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개념 설명할 거 조금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시작. 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등래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은 스카이캐슬이고요. 스카이캐슬이 끝나면 이제 고등래퍼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스카이캐슬은 신의 드라마예요. 그거 얘들아 1%로 시작했거든? 1.7%인가로 시작해서 처음 첫 회 시작했을 때. 근데 지금 19% 찍었어. 야 10배가 야 이게 니네 지금 뭐 19% 그러면 막 에이 요지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은 말이다. 드라마가 요즘에 그러니까 지상파 드라마들 있잖아. SBS, KBS 이런 MBC 이런 드라마 7% 정도 나오잖아. 그럼 요즘 대박이라고 하거든.
지상파 드라마들도 7% 나오면 와, 잘 나왔다 이러고 막 파티한단 말이야. 옛날에 막 20%에 파티했던 걸 요즘은 7%, 10%에서 파티를 해. 근데 JTBC에서 지금 19%가 자, 예상합니다. 4회 남았거든요. 23%까지 갈 겁니다. 성직을. 자, 보세요. 23%요. 마이클 조던 23번. 걸어요.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진짜요?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보세요. 난 카메라라니요. K는 저 카메라는 정말 비싼 거예요. 제 모든 것이에요. 들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저 카메라 이게 사람이 되게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 니네 카메라에 미치면 진짜 그 사람이랑은 만나지 말아야 돼. 나 예전에 카메라 또 했었거든? 카메라랑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진짜 야, 위험한 사람들이야. 나 카메라 옛날에 좋아할 때는 렌즈 욕심이 계속 생긴다? 근데 렌즈 하나에 막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막 이래. 싼 놈들이 그래. 그러니까 완전 민간인 싼 놈 말고 좀 잘 나온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 살려면 막 개빡쳐가지고 그때 한창 빠졌을 때 막 렌즈 막 5개, 6개 샀는데 이것만 해도 한 500만 원 막 되고 막 이걸 도대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 사놓고 나서 집에다가 그냥 진열해놓고 찍으러 갈 시간이 없어. 그냥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다 나 자전거 3대 샀었거든? 근데 자전거가, 입문용 자전거가 400만 원 정도 돼. 그러니까 입문용이. 그러니까 니네 그냥 타고 다니는 그거 말고 입문용 자전거. 티타늄으로 만든 거. 티타늄으로 만든 거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잖아? 그러면 들 수 있어. 전체 무게가 한 1.8kg 정도 되거든? 이거 거치대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처음에 그런 거 타잖아? 그럼 되게 웃긴 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참 갔어. 멈추잖아. 그럼 이렇게 걸잖아. 근데 없거든 아무것도. 이게 가방에 따로 이 거치대가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놔서 걸거든. 얘들아 조심해. 자전거랑 카메라는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삶의 여유가 많이 생긴 다음에 하세요. 어우. 김건모가 거기 어디니? 그 프로그램 뭐지? 미운 우리 새끼? 거기에 나올 때 자전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자전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 근데 보고 진짜 완전 깜짝 놀랐었어. 그게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 한대. 그게 3대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난 정말 김건모의 그 뭐 집이나 뭐 그런 재력 다 됐고 그 자전거에 깜짝 놀랐어 나는. 와. 봐봐. 김건모 짱. 보세요. B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2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B3 플러스. 원래는 뒤에도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써도 되지? B의 1, 2, 3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내가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얘들아. 먼저 너희들이 알 게 뭐냐면 여기서 B가 가질 수 있는 건 0이랑 1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지? 그지? 문제에서 얘기를 했거든. B는 0, 1 이렇게 두 종류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건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자 봐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정수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없고 여기가 2분의 2의 제곱분해라고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소수를 영향을 주고 여기는 정수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오케이? 접근 방법이 거기야. 처음 접근 방법이. 그럼 얘는 어디까지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이건 그럼 전부 다 소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수, 소수로 만들면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할까 양변? 2를 곱해버리면 좋겠지. 괜찮니? 됐어?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이렇게 곱하게 된다면 이쪽 다시 한번 봐볼까? 로그에 7의 4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자, 얘는 B의 1 플러스 2분의 B의 2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의 3의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지. 조금 더 갑니다. 보세요. 자, 그럼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거 0이에요. 오케이? 정수 부분은 영향 주면 되는 거니까.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또 2를 전체를 곱하게 된다면 얘는 로그에 7의 제곱이니까 몇 나오니? 16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얘는 B의 2 플러스
2분의 B3의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1보다 커자가 크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럼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럼 이항시켜서 빼버리게 된단 말은 마무리합니다. 로그 7에 1이니까 그럼 7분의 1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B의 3 플러스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이상한데? 2분의 아직 안 했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를 여기다 곱한 다음에 이거 제곱을 시켜버린 값이 7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됐죠? 내용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대충 이게 2점 몇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2점 몇 정도면 제곱시켜버리면 이건 비교해봐야지 알겠네. 7보다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유명한 문제긴 한데요. 그 모의고사 한번 나왔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 이유는 거의 그냥 정수분, 소수분을 배운 학생이라면 이건 그냥 아예 그냥 표본처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이거 변형시킨 거 되게 많이 나와. 뭐 B1 플러스 3분의 B2 플러스 3의 제곱분의 B3 그래서 B가 나올 수 있는 건 0, 1, 2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형태가 있으니까 잘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내용은 전부 다 얘랑 똑같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자, 49번 같은 경우에는 더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얘는 내비두고요. 그리고 61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꼬라지 보시면 형태는 이렇게 나와있지. 자, 식이 어떻게 나와있니? 3의 20승이고 이진법으로 나와있대. 자, 3의 20승이고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지금 진법 자체가 니네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해. 근데 이게 지표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배우는 정수와 소수 부분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지. 지표와 가수 파트에서는 좀 중요하게 쓰이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좀 신경 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업 시간에 진법에 대해서 몇 진법, 몇 진법 이건 간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 근데 그렇단 말은 얘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이건 좀 많이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봐봐.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사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좀 어렵지 않잖아. 어쨌건 이진법으로 이게 몇 자릿수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어떻게 했어? 얘는 로그 2를 때렸지.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2, 10 곱하기 로그의 2니까 이건 그냥 로그의 2분의 로그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네. 그지? 그럼 문제에서 로그 2 값이랑 로그 3 값을 주어주지 않았니? 주어졌지? 이걸 계산했더니 꼬라지가 몇 나왔어? 31.xx 이렇게 나왔어?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몇 자릿수이다 그럼? 32 자릿수이다. 근데 답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구할 수는 있어. 왜냐면 내가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근데 원리가 뭐냐를 물어보게 됐을 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너희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면은 상용 로그에서 정수분, 소수분도 설명할 수 없어야지 정상이야. 반대로 걔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원리거든. 알겠니? 이런 개념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 살짝 늦은 학생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맞죠? 야, 니네 핸드폰이 2G라서 이거 계속 문자도 보낼 수가 없고 링크도 보낼 수가 없고 지금 죽을 것 같아. 문자 보낼 수 있어요. 문자 확인을 못 한다며, 길면은. 길면 누를 때 데이터가 들어가서 데이터 없는 애들은 못 본다고 하던데? 아, 괜찮아? MMS는 괜찮은데. MMS로 볼 수 있어? 네. 너도 볼 수 있어? 네. 문자로 엄청 길게 보내도 그냥 확인할 수 있어, 너네? 카톡으로 누군 카톡, 누군 문자. 너 카톡 있니? 카톡방을 파죠. 아니, 그냥 문자로 보내면. 알았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둘 다 보내든가 할게. 그리고 정 안 되면 엄마한테라도 보낼게. 오케이? 그리고 유튜브에 류용수 치면은요, 제가 원래 비공개로 올려놓고 링크만 너희들한테 주는데 귀찮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 이것 때문에. 원래 비공개로 해놓으면은 뭐냐면은 내가 링크만 딱 주면은 그것만 딱 클릭하면 볼 수 있어. 근데 문자로 있으면 니네가 주소창에다 써야 되는데 이게 막 숫자 영어, 영어 숫자, 숫자 영어 막 돼 있는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귀찮아. 그래서 그냥 요즘 그냥 아예 공개로 그냥 올려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류용수 그냥 치면 돼. 야, 47명인가.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보는 거야. 우리끼리.
자, 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왜 이진법으로 취하면 자릿수가 나오느냐? 그거는 십진법으로 취해서 10의 자릿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진법으로 자릿수 구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로그 2를 때리면 2가 됐었을 때 자릿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자릿수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로그 2를 치면은 얘가 몇 자릿수인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정수분 구해서 지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장을 살짝 넘겨보시면은요. 이제 가수에 대한 성질들, 그러니까 소수 부분에 대한 성질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이건 너희들이 좀 습관을 좀 잘 들여줬으면 좋겠어. 문제는 말이야 n 플러스 알파라고 푸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수의 성질들을,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푸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일단 유형들만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잘 봐 얘들아. 68번 한번 봐볼게. 그만. 68번 한번 살짝 봐볼게 얘들아.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 맨 마지막을 봐봐. 뭐가? 가수의 뭐가 나와 있어? 합이 나와 있잖아. 합이 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할 건데 얘들아? 그래서 제발 개념으로 접근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얘에다가 로그 얘를 더해버리잖아? 그러면 정수. 이 조건으로 풀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아까는 가수가 같다. 그럼 빼면 정수였었잖아. 얘는 합을 해버리면 가수 부분이 사라진다. 정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더하면 정수. 그러니까 범위로 바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가수의 2배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작은 거에다 2를 곱해서 빼버리면 정수가 나온다. 그걸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n 플러스 알파라고 놓는 유형들이 있어 몇 가지가. 근데 이게 아주 대부분이 다 이걸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풀리기 때문에 틀릴 염려도 없고 얘로 좀 많이 진행해줬으면 좋겠어. n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72번 같은 겁니다. 자, 7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들아 두 근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 형태 한번 봐봐. 3x의 제곱에 플러스 10x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근이 지표와 가수,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사실 n이랑 알파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계속 n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럼 꼬라지가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n 곱하기 알파를 때려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아니 3분의 K. 3분의 k. 이거 벌써 미지수 3개야. 그지? 그러니까 답을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 나왔네? 그지? 네.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더 들어가 있어. 얘는 정수 부분이라는 거. 얘는 소수 부분이라는 거. 조금만 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까지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2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었어야 된다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n이다. 얘가 바로 뭐다? 알파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버린 값이 이렇게 딱 나오게 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이제 숨어 있어. 3차 방정식에도 숨어 있어 얘들아. 3차 방정식에도 뭐 한 근은 뭐고 나머지 두 근은 지표와 가수다. 나머지 두 근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잘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가우스 기호와 상용로그라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충분히 지금 수업을 했고 그리고 76번 딱 봐봐. 76번의 문제 보이지? 얘가 그 처음에 나왔었던 문제야.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이걸로 나왔었어.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지. 일부 학원들에서만 가수라는 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구할 때 가우스를 때린 걸 빼버리게 되면 가우스를 때려버리면 그게 정수가 나오니까 그걸 빼버린 게 소수 부분이 나온다라는 걸 그때 이제 한창 수업하고 있을 때였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워낙에 유명한 문제고 정형화돼 있으니까 그냥 이건 형태 자체를 그냥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가수 부분이 같다. 오케이? 그럼 원래 거에서 원래를 빼버리게 된다면 숫자 배열이 같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 표현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빼버리면 정확하게 정수가 나온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 이 원리를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맞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음 보면 자체 방식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실력 문제 그리고 로그의 실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 있거든. 형태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도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아직 정리 안 했지.
오케이. 봐봐. 반감기 문제는 내가 진짜 맨날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반감기는 정확하게 잘 기억하라 그랬어. 근데 지수 파트에서 나올지 로그 파트에서 나올지 몰라. 둘 다 나오게 될 확률도 아주 높고. 그래서 반감기식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반감기라는 건 말입니다. 원래 있었던 게 2분의 1에 t분의 t의 a가 된다. 혹은 2분의 1에 t분의 t의 a가 된다. 딱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감기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가장 고전적인 문제는 뭐냐면 화석에서 많이 쓰여. 어떤 화석이 있는데 얘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게가 계속 줄어든다. 근데 120년이 지나면 원래 무게의 2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런 문제. 본 적 있잖아. 없어? 자, 봐봐. 그래서 라지티는 뭐냐면 얘가 바로 그 120년이 걸린다라는 거에 대한 반감기야. 그러니까 반감기란 말 뜻이 뭐냐면 이 원래 있었던 무게가 반까지 되는데 걸리는 기간. 이게 반감기거든. 그래서 나오는 문제는 이거 아예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문제 식 자체를 외워놓으란 말이야. 만약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야, 밑이 2분의 1이 나와 있거든? 여기도 밑이 2분의 1이 나와 있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수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숫자는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게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럼 위에 식이 반감기식이겠니? 밑에 식이 반감기식이겠니? 밑에 식이 되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0년 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20년 이렇게.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었던 이게 A만큼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120년만큼 지나면 2분의 1 A가 되고 또 여기서 120년만큼 지나게 되면 또 2분의 1의 제곱의 A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 몇 년이 지난 거야 여기는? 240년이 지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120분의 T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20을 집어넣게 되면 원래의 몇 분의 몇? 2분의 1만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240을 집어넣게 된다면 이게 제곱이 된 거니까 2의 제곱분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이게 반감기식이 얘랑 얘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럼 위에 건 언제 써요? 아, 위에는 이게 변수가 그때 조금씩 달라요. 반감기 문제에 조금씩 변형한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감기 문제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 반감기랑 똑같은 형태거든? 그냥 불어나는 거야. 어떻게 불어나냐면 자가 증식을 하는 어떤 세포가 있어. 근데 걔가 2시간이 되면은 정확하게 2배가 돼. 원래 있었던 거에. 또 2시간 되면 전부 다 2배가 돼. 이런 규칙을 갖게 된다면 얘는 밑을 뭐로만 바꿔주면 돼? 2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오케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워낙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 근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란 말이야.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가 늘어나니까 전체 숫자는 줄어든다. 그래서 반감기 정확한 식은 밑에 거야. 그리고 2배씩 늘어나는 것도 여기다 2의 거듭제곱으로 진행되는 거 밑에 게 정확한 식이 된다는 거. 이건 좀 알고 있으란 말이야. 식 모르고 있으면 식 못 만듭니다, 이거. 수준 낮은 문제는 식 자체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수준 좀 많이 높은 문제들은요. 식 자체를 안 알려주고 니네가 식을 찾아내게끔 만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형 20번, 유형 21번, 그리고 유형 22번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유형 21번에서도 살짝 얘기를 하자면 봐봐.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가 조금씩만 바뀌는데 원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자, 가수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 빼면 정수다. 그리고 가수가 2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배 한 거에서 빼면 정수다. 괜찮지? 다음 넘어가서 유형 22번 같은 경우 보면은요. 얘들아 71번 좀 살짝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다른 문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이 문제들이 왜 똑같은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잘 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차 방식 나와 있고 그리고 지표가수 나와 있고 3차 방식 나와 있고 74번 잠깐 체크해 두시고요. 잠시 후에 너희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77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로 그냥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n 플러스 알파라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n 플러스 알파가 내가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데 걔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간혹가다 있단 말이야.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것들이. 자, 다음 80번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죠? 이게 이론 문제인데요. 이건 무조건 그냥 로그로 바꿔서 이론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걸 애들이 좀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어떤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정수 부분이 플러스 1이 된다. 이것만 중요하면 되거든. 그래서 체크하세요. 80번 하고요. 지금 몇 번이었지? 77번 하고요. 그리고 80번 하고요.
이렇게 74번 이렇게 3개 정도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여기 문제풀이까지 끝내고 그리고 확인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시작.